네, 민주평화당 대변인 맡고 있는 최기관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 법안 의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9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바뀌고 OECD 최장 노동국가라는 멍해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이하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해야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근로 빈곤층과 아예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개혁이 진행돼야 합니다. 노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추어 일자리도 나누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도 이루기 위해서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세무사들에게 해당 사무소의 고객 리스트까지 송부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일자리 창출을 빙자한 행정 갑질이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2달째 전체 회의도 못 열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격려를 들으며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의 마찰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 즉 청년 내일 채용 공개 예산은 20%만 집행된 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에 또다시 수경을 들고 나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으로 외식 물가, 밥상 물가가 들썩여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의 소비를 유축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일자리 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 집권 여당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민심이 떠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대화 재개에 협조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면 복원,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냉전적이고 반북 대결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러눕기와 막말로 웃음거리가 된 자유한국당,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몸따로 마음따로인 바른미래당의 냉전 수구연합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구속에 이어 MB마저 구속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안보 문제, 민족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꼬리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꼬리를 뒤쫓아가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열린 남북관계 복원, 북미대화 재개에 힘을 모아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